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랗네요. 그죠? 전 세계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증시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자, 어제장 제가 오전에 미리 보기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 본장이 2% 이상 강하게 낙폭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걱정했던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어요. 일단 네, 하지만 지수가 불안정한 거는 확실한 부분입니다. 다만 너무 공포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뭐 이슈들이나 현상을 조금 자세히 짚어볼 텐데, 먼저 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 너무 염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너무 끔찍하게 망가진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락장으로 쭉 1, 2주 빠지는 그런 흐름의 초입으로 보기에는 아직 뭐 완전 그런 흐름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안정성을 위해서 낮추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장이 불안정하니까 최대한 스윙 포트를 줄이시고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는 건 맞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공포에 빠져서 지금 자금을 집어 던질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게 빠졌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심야에 이제 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걸로 다시 조치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불안감이 유럽 전체로 좀 확산이 되면서 유럽장 굉장히 크게 빠졌고, 또 타이밍 좋게 또 미국장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강한 낙폭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우리도 어제 코스닥 지수가 2.4% 빠진 걸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지만 어제 장중에 3% 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수달 패밀리들 다들 좀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좀 공포를 느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공포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미장의 흐름에 영향이 있어요. 이 친구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었습니다. 장 막판에 강하게 반등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런 흐름이 우리 아시아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약세 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 튀어오르면 거기 바통을 이어받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좋게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의 흐름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나스닥 쪽이 특히나 재밌었는데, 기술주들이 나스닥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나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한 데 반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상승장일 때 이거 체크했었잖아요. 상승장일 때 체크해보면 나스닥 100의 중요 종목들 상승률 보게 되면 항상 보이던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 녀석들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술주 관련주들, 주요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상황에서 성장하는 화상주, 그리고 전자결제주, 그리고 결제주,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주요 종목 AMD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있고요. 굉장히 주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섹터, 테크 sek터는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컨텐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애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뭐 이베이라는 거 소비주들도 문제 없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뉴스 보여드릴 테지만 배터리데이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죠.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기술주의 흐름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장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공포에 빠질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스윙 비중은 최대한 줄이시되 공포에 빠져서 던지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드린 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장이 완전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술주들 마찬가지로 잘 버티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일봉상 추세를 열어봤는데 일봉상 하단선을 딛고 뛴 흐름이 나온 종목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반등
반등 그냥 나왔다가 또 흐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장으로 봐서는 이 흐름 덕분에 아시아 장세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 흐름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중요한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절대 잊지 말고 이 뉴스 보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계속 문제되고 있었죠. 니콜라. 우리 수달 패밀리 분 중에서도 이제 하나솔루션 니콜라 관련된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거에 사기다 해서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니콜라 창업자가 그러니까 회장이죠. 이제 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대 주주고. 그래서 의장직과 이사직 모두 사임하겠다라고 갑자기 밝혔어요. 자, 요상한 부분이죠. 뭐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요런 결과가 나올 이유가 없을 텐데 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수소 관련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던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섹터들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니콜라 한번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니콜라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수소 전체 섹터가 다 가라앉아 버리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수소 섹터가 다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니콜라와 우리 한국의 수소 관련된 기술력의 차이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수소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예요. 전 세계 다른 주요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연구를 할 때 수소차 연구한다고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술력을 차이를 만들어 온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친구가 빠지면서 현대차를 주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소 섹터는 좀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시장이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한 호재가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니콜라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직접 관련주 하나솔루션 같이 지분으로 엮여 있는 곳들은 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손실 아프셔도 이런 거 나오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반등해서 마이너스 20%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니콜라는 꼭 참고하세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실 배터리 섹터들 LG화학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수급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수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오르질 못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일단은 기회가 오면 강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어제 엄청난 하락장 코스닥에 발생하고 지수가 망가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은 나홀로 치고 나갔어요. 섹터에서. 이런 식으로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돈 들어와 있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섹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벤트에 맞춰서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굉장히 좀 주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배터리데이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발표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한국의 배터리 사업분들이 굉장히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터리 업계 쪽으로 눈이 쏠린다라는 거는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2차 전지 섹터 좀 재밌게 봐야 되겠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와우 굉장합니다. 11년 만에 임금 동결에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성과급 지급이랑 성과급 지급, 코로나 위기 극복 돈 주고 우리 사주도 주고 받고, 아무튼 현대차 노조 요즘에 말 많죠. 이제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타협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받을 건 받지만 조금 덜 받아서 칭찬을 받겠다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춘쟁, 추쟁이라고. 봄에 한번 파업하고 가을에 한번 파업한다고. 그래서 현대차는 성장을 하려면 노조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노조와 좋은 타협을 이루는 모습 굉장히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콜라가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소 관련 회사, 전 세계 유일이죠. 이걸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상용차를 만들어낸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현대차,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한다면 요즘 주가 굉장히 좋아요. 현대차 이런 상승 흐름들
흐름들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나 이슈들이 여러 개 엮였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대피해야 될 뉴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요. 독감 백신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전량 다 수거를 하고 이제 무료 접종을 전격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우리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분들은 좀 유심히 보세요. 무료 접종 대상은 원래 13세에서 18세, 그래서 18세 미만의 좀 이제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이쪽이 유통이 잘못됐다는 거는 이 나이에 해당하는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 최근에 백신을 이거 독감 백신을 맞으려던 계획이 있으시거나 맞으신 분들은 조금 이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돈도 좋지만 건강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식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지금. 그리고 요게 이 나이대에 대한 백신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솔직히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 우리가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좀 슬프지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독감 백신 이 이슈들 조금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은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주요 뉴스들 이렇게 챙겨봤고요. 이 뉴스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정리해보면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녀석이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요 녀석은 어제 우리 주요 종목들이었죠. 자, 개장에는 정치 테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써니전자 어제 한철수 관련주 굉장히 재밌는 파동 나왔고, 에이텍 뉴스도 있었다 보니까 재밌는 파동 중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 수달 패밀리들은 좀 재미를 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재미를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관심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위에 보는 여기부터 요 박스는 오늘 주요하게 좀 볼 종목들, 그 밑으로는 우리가 항상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자, LG화학이 항상 배터리 섹터에 있다가 오늘 좀 주요하게 볼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일단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이런 배터리데이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자, 어제 매동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 LG화학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계속 보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300억 이상 순매도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관이 장중에 한 점심때 정도까지는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300억 정도 순매도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우리 어제장 보시면 지수가 장막판에 정말 많이 흘렀거든요. 근데 LG화학 버텼어요. 하락이 뭐 이미 꽤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버티는 부분을 그대로 지지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1%를 누군가 채워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 친구 오전에 300억 순매도하는 거를 오후장에 플러스 300억이 될 정도면 600억 넘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동을 봤을 때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금 아니다, 이건 올라간다라고 보고 매수를 오후장에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리기 너무 좋은 자리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63만원 선 바로 근처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LG화학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탈하면 지지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손절선은 2%든 3%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다만 굉장히 좋은 자리, 그리고 돈의 흐름 너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 좋은 뉴스도 있고 니콜라 사태가 이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하는데 재밌는 게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관과 외인의 비중이 조금 달라요. 네. 요즘 이제 바짝 오른 이 구간 내에서는 조금 외국인이 수매수를 찍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 추세 너무 좋게 가고 있고요. 일단 뭐 양 종목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추세 흐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이슈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그러면 이 친구 튈 때는 막 7%씩 튀어요. 막 엄청나게 튀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좀 재미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지수를 반등 이끌었던 테크주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주들 있었죠.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필수 소재 블랭크 마스크 생산 기업입니다. 리뷰도 한번 해드렸고요. 하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윙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출발을 해버린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좀 밀려 내려와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 리뷰 영상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를 하기도 좋다. 최근 들어온 자금들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다. 외국인이 주력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 결제주죠. 결제주도 흐름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 파동 이어가다가 지금 조정 구간 지수도 안 좋은데 낙폭은 제한을 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들 계속 밀어넣는 방향입니다. 지금 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밀어넣고 있거나 기관이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이걸 외국인이 열심히 좀 받아가고 있구나라는 거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도큐사인이라든가 이런 결제주들 튀었다 라는 거 테크주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뉴딜 지수에도 포함이 된 종목이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 지수가 좋아지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말 빠르게, 좀 말이 많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우리 오늘 항상 보는 이제 패시브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섹터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수급 너무 좋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가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지나갔고요. 다시금 박스권 중단 정도 가고 있습니다. 최대 박스로 봤을 때는 51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을 구간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내가 유리하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41만 6천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와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어제 강한 수급 외국인으로부터 발생을 하면서 정말 강한 슈팅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별로였는데도 박스권 상단까지 한 번에 밀어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 중단이고, 내가 매수를 한다면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쪽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배터리데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은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자금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썰물처럼 자금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섹터 강세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풍력, 유니슨, 상강 M&T, 그리고 해저 케이블,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섹터,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이 친구들 지수의 연동이 꽤 됩니다. 근데 어제 풍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강 M&T 그리고 몇 개 종목 정도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풍력 섹터는 일단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한번 슈팅 크게 나오고 크게 빠지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섹터는 추세가 정돈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 케이블 쪽은 마찬가지로 지수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이 친구들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니슨과 상감 MT 같은 중요한 풍력 섹터가 뛰면 따라서 뛸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섹터 두산표열사, 일진다이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콜라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만약에 개파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시장이 니콜라 이슈가 한국에는 호재다라고 반응을 한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우량주, 우리 이마트 가격을 안 주네요. 기다려 봅시다. 네, 줄 거예요. 줄 겁니다. 장기 우량주 네, 장기로 갈 거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IT 테크주들의 대장 카카오와 네이버 마찬가지로 스윙 지지 구간은 지나쳤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이런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에서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수급 변동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기관 매도가 끝이 없어요. 새파랗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주 매국노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사긴 하지만 매도가 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이 크게 돌아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 매수를 고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변곡선까지 생긴다는 게 확신이 된 다음에 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형주들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박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에서는 딱히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MW랑 HFR 그리고 에이스테이크 5G 섹터들 지수와 연동이 되죠. 지수가 안 좋은 와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지만 에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주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낙폭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HFR은 상승 구간 다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확 죽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평선을 디디면서 또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좋다면 이쪽 섹터에서 HFR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MW는 지수는 좀 강하게 지나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5G 섹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요 제약 섹터들 SK케미칼부터 안트로젠 쭉 살펴보면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퍼시를 해드렸던 주요 타점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장기 평선을 강하게 이탈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해보기에 좋은 스윙 구간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디스커버리는 마찬가지로 SK케미칼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이 끌려 올라오기 때문에 6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 대응을 생각을 하시고 스윙으로 고려를 하실 분들은 타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박스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강하게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완전 하단선까지 이탈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셀트리온은 박스권 상단에서 중단 이하로 지금 한 번에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박스권을 이탈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가 보고 있던 주요 박스권은 한 번 이탈을 했는데 그 밑에 받쳐주는 구간까지는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윙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대응을 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만원 선까지 내가 열어서 보고 지금 뭐 만약에 10만원 정도의 내가 평단이다라고 하면 9만원에 제일 가까이까지 온다라고 하면 내가 추매를 한다라는 이런 계획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박스권 최하단까지 한 번에 밀려 내려왔죠. 지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이런 현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서 대응하는 거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선행되어야 될 거는 지수가 반등을 하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신풍제약.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잘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MSCI 편입주이자 FTSE 지수 편입주 신풍제약.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떴습니다. 신풍제약 2천억치 자사주 매각을 했어요. 익절을 할 만하죠. 네, 1년 동안 27배가 올랐으니까. 자, 누군가 이제 임원들 중에서도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나옵니다. 네, 그래서 2천억 익절 나있다 하고 수익을 받고요. 근데 뭐 내용은 좋았습니다. 자사주기 때문에 법인 수익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악재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시젠 마찬가지로 지수 영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렸습니다. 상승 박스 구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가 안정되는 게 무선일 것 같네요. 그리고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고 타점 구간에서 가격이 크게 밀리지도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아직 횡보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더나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해줘야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쌓아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 리뷰한 뒤로 심정지 상태입니다. 박스권에서 우리가 하단에 오면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1차 매수 구간은 줬고요. 1차 매수는 됐는데 55,000원에 가까운 2차 매수 구간까지는 아직 주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우량주 안트로젠 스윙 타점으로 뭐 짧게 잡아보실 분들은 너무 장기는 싫다라고 하실 분들 타점으로 잡아드린 부분은 지수가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무너졌습니다. 역시 장기 우량주는 장기로 대응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구간 이제 5만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 정말 장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분들만 이 안트로젠은 다루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웰크럼, 마스크주, 한국 알콜주, 교육주들 지금 촬영 시간이 8시 40분이 지나다 보니까 예상 시초가가 쭉 나오네요. 자, 이런 종목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야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전장 미리 보기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도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